나는 정치인들 못 믿겠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공적인 일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금방 또 뒤집는다. 아, 뒤집죠. 무슨 이유를 대고 뒤집어요. 아, 저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말을 뱉은 거를 뒤집을 때는 논리가 딱 하나예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구도상으로 보면. 근데 유승민 정도도 유승민의 성격을 보면 저는 후보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반문연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명분 없는 반문연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저는 소득은 이 토론의 토속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멋을 박아놓으면 이게 후보자들 간의 어떤 족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지자들 간에도 자기 투표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누구를 찍을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빠진 효과를 저는 노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철수 단일화 안 할 거다, 홍준표 안 할 거다, 그러면 원래 찍던 놈 찍게 돼 있는 성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내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색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고도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확실하게 받아내면. 이 트위터리안이 트윗에 쓴 거하고 푸른나무님 의견하고 똑같아요. 이거 뭔데요? 혹시 네. 세컨 계정 아닙니까? 요즘 트위터 안 합니다. 제가 트위터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RT 하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슈퍼맨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문재인은 오늘 3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못을 박는구나. 니들 토론하면서 국민 앞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하면 잣된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잣 고소하죠. 잣죽 정말 좋아하는데. 저 언어를 순화하신 것 같고요. 정말 작같네. 씨. 어제 했던 그 이야기를 뒤집을 건지 지킬 건지 그건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장부를 보면 알거든요. 각 당의 장부를 확인해봐서 이게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 비용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 절실함이 얼마만큼 있느냐. 만약에 50%밖에 보존을 못 받더라도 당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어차피 100% 보존 받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과 무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쭉 가도 되는 거고, 자유당 같은 경우는 최소 그러니까 50%밖에 보존을 못 받더라도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피말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오토바이 같은 데만.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을 보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거죠. 맞아요. 그건 정확해요. 리더십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세 명 중에 누구도 단일화 할 만한 유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될 거고. 뭐 어차피 토론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오자 구도가 깨지기가 힘든 그런 선거 구도가 돼버렸어요. 네. 유승민한테 포기하라고 압력도 넣지만 유승민이 포기할 거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선거하는 조직들이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기 후보가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이게 조직도 무너지고요. 죽도밥도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최소한 유승민 후보가 어디서 잘 나왔는지가 그들이 그 정당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유승민이 뭐 후보 자질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당세라든지 그 선거 구도상에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선을 떠나가지고 미래의 비전은 훨씬 바른 정당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새누리당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했던 말이 딱 맞아요. 굳세어라 유승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털보 아저씨 하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기자 시사위크 기자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당에 대해서 자유당과 국민의당에 대해서 노선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상황실장 정도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닌가요? 설사 그런 것들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더라도 후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난 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것이고요. 이번 선거는 아마 유력 정당 후보들이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선거의 효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뭐 진보 정당 후보가 중간에 포기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얻는 만큼 그것이 나중에 대선 후에 그들의 세력 간의 정계 개편 같은 걸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재밌게 보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은 저는 대선 후에 모르긴 한 6개월 안에는 사실상 분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게 본 게요. 저도 그 국민의당을 용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좀 건전한 건강하고 싶은 보수가 창설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나타날까 대한민국에도 라는 바람이 꽤 조금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요새 본색이 드러남으로써 또 버려야 되는구나. 그 건강한 보수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치 환경에서. 그래서 카드마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한 게, 보수든 진보든
우리 문 후보가 잘하는 이유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셔서 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문연대건 무슨 연대건 저런 연대건은 본인의 자기의 무엇에 이익만 추구하려고 몇 수가 될지 지금 뭐 탈당을 해서 다시 한국당인지 뭐 자유당인지 무슨 당인지 다시 간다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지역구 다시 자기네들이 또 그 자리에 꽂히려고 탈당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든 정책이 뭐든 그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 자리를 보존해야 돼라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너무 슬펐어요. 자, 어쨌건 간에 대선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이번 대선처럼 마음 편하게 보시는 적이 있으세요? 편하잖아요. 이 정도면 편한 거지. 그래요?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십니까? 뭐 개표작 이런 논란을 떠나가지고 계속 문재인 후보가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지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지만 언론에도 나올 리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확고해지고 어떤 승리의 가능성이 이제 그 확률이 점점 이제 몇 점 9999 이게 이제 99 숫자가 늘어갈수록 지역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 대선 후보랑 뭐 이런 관계야. 왜곡된 친노로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역의 유지였는데 나 노무현이랑 친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서 유지 행세를 하는 분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후보자 주위에 꼬이는 똥파리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거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100번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중앙선대위 쪽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날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지금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지. 어떤 선거는 안 그랬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1위 한번 안 내주고 가고 있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위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선거잖아요. 마음 편하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단순해요. 어쩌면 이제 모 씨처럼 가끔씩은 뭐 국민의당이 존재해야만 보수의 씨를 말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환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찍기 싫다는 것은 사실은 적폐 세력들의 생각인 거니까 적폐 세력 논쟁에 있어갖고 국민들을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찍었던 박근혜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사람들이 내가 문재인은 찍기 싫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표가 안철수에게 달라붙는 상태는 저는 그거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개혁적이거나 어떤 선명하다거나 과거가 뚜렷하다거나 갑질을 안 했다거나 특혜 임용을 안 했다거나 이런 상황태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 사람을 표심으로만 봐도 찍을까 말까 한 대상인데 실제로 보면 그냥 기업하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 그래서 왜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할 때 왜 야당이 그렇게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고향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라. 사실은 자유민주당 후보에 지나지 않는 후보를 갖고 찍내만해 그들이 정권 교체에 있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외연을 넓혀준다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찌그러드는 게 아니고 위장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실은 반분되어 있는 그 세력들을 어느 날 갑자기 쪼그라든다고 쪼그라드냐고요. 제가 계속해서 예언 비슷하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홍준표의 득표율은 안철수보다 많을 것이다. 여론조사상에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는 홍준표를 찍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이야기가 좀 너무 밖으로 샜는데 어찌됐건 반문 후보 단일화는 없는 걸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현재 지점에서 얼마큼 표를 받는지를 딱 알면 저는 그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날짜로 나온 여론조사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문연대 3자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냈을 때 3명의 총 득표수 단순 더하기 하면 문재인 후보를 1% 앞서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재미삼아 이번 최종 득표율 한번 문과 비문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한 48% 정도. 48? 예. 아, 우리 야수님은? 문재인 후보가 51.8. 51.8. 아, 6은 빗나갔네. 자, 우리 이랑님은? 53. 53? 푸나님은요? 저는 52, 3 정도 봐요, 저도. 적극 투표층. 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비수처럼 찔렀던 거. 니들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안 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휴, 뭐 5월, 가정의 달,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투표장에 안 나온 만큼 득표율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지지를 안 할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만큼. 투표율이 꼭 높은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시죠? 연휴의 투표율은요.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물론 공항에도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투표율 자체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 40대까지 20, 30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 못 넘는 48%가 자꾸 꽂히는 게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상대적 노인분들에 비해서 비하 아닙니다. 노인분들에 비해서 놀러 가는 비율이 많을 거다. 연휴라. 비하 맞네. 아, 요즘 노인분들 젊은 층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90% 육박하고 있더만 20, 30대가 또 애인이 놀러 가자고 하면 투표 안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이 대세론의 함정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 내가 안 찍어도 뭐 어차피 이길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어요.